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끝났죠. 미국의 그 경제 부양안, 네, 거의 뭐 우리나라 돈은 2,100조 원 정도 되죠. 1.9조 달러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서 아마 13일인가요? 13일 정도면 네,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곧 이 부양안이 실행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건이 네, 그 투자 심리가 자, 이미 뭐 우려됐던 상황은 다 됐고 오히려 이에 따라서 좀 불안 심리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최근에 했었던 10년 그 국채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잘 네, 뭐라 그럴까요? 판매가 됐고 그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뭐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좀 옮겨가도 되겠다. 라는 그 심리가 이제 미국에 생기면서 국채 금리도 조금 하락을 했고, 네, 국채 금리 하락을 했고, 미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탄력, 특히 다우가 좀 탄력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좀 위축됐던 그 외인들이 오늘 또 대규모로 또 순매수를 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외인들은 1조 7천억 넘게 대규모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오늘도 2조 넘게 매도량을 늘렸죠. 금융투자도 1조 8천억. 네, 매도. 순매도라면 이제 3,900, 한 4천억 정도 했는데, 네, 오늘 순매도 연기금이 한 3천억.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한 상태인데요. 기관은 오늘 포지셔닝을 지수를 더 하락시키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외인들이 투심이 살아나면서 오늘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를 준비했다가 외인들의 매수로 역공을 당한 그런 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일 금요일이고 과연 내일 외인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외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가 좀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쨌든 1조 7천억 정도 했고 개인 자체를 보면 매도가 많아요. 1조 1천억 이상 더 매도, 순매도가 더 많은데 어제랑 뭐 그때랑 뭐 비교를 해봐도 순매도, 그러니까 매도만 봤을 때 10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규모상으로는 약간 줄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게 개인에 대한 투심은 좀 많이 약화돼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금은 기다릴 때지 좀 매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뭐 지금 오늘 코스피 올랐다고 내일 또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이게 단기간 이루고 또다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아직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그리고 증권사나 이런 데서 워낙에 이제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쵸 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투심이 많이 죽어 있어요. 항상 뭐 10조 이상, 심할 때 뭐 14조 뭐 이렇게 가고 했었던 게 지금 이제 8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좀 많이 약화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은 오늘 사실 누르려 그랬어요. 기관의 그 매도를 보면 연기금도 매도 늘렸잖아요, 오늘. 그쵸? 금융투자도 그렇고 오늘 지수를 좀 누르라고 했었는데 외인들이 장 초반부터 워낙 거세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지수가 이제 올라갔고 아마 외인들의 이런 모양새가 아니었으면 오늘 매도가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좀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외인들의 매수로 지금 올라온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모르는데 기관이 또다시 이제 지수를 누르려고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누르려고 좀 매도 압박을 더 줄 수 있고 그때 이제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여기 외인들이 매수세가 약해지거나 매도로 나오면 사실 개인이 매수로 돌아선다 그래도 좀 받아내기가 지금 투심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일은 이제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 심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내일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 비차익 거래도 많이 늘어났죠. 외인들이 특히 또 많이 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나갔고 그래서 순매수 상태인데 음
내일은 이게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될 소지가 좀 높아요. 그럼 확률이 좀 높은 날이라 내일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결국 기관과 외인의 싸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그 오늘 상황에 대해서 좀 보면은 외인들이 매수한 규모가 역대 뭐 두 번째 순매수예요. 뭐 어마무시하게 매수했죠. 네, 그동안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왔는데 뭐 오늘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2조 넘게 지금 매수를 한 상태 2일 동안 가장 큰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네, 그리고 그 통과가 됐고 실제 이제 결정이 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이렇게 간다 오른다 내린다 보다 더 불안한 게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내용이 뭐야, 잘 모르겠어, 이게 더 불안하거든요. 주가는 오히려 불확실성에서 더 안 좋게 움직이는데 지금 상태는 뭐 어쨌든 뭐 결과가 발표 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든 보고 가자. 이제 결정 났다 하면서 투심이 조금 살아났죠. 그러면서 물가도 생각보다 덜 올랐어요. 네, 물가 지표도.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조금 잠재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부양책 자체에 나온 돈으로 경기 부양이 되니까 경제 부양되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투자를 다시 해보자 라는 그런 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오늘 뭐 올랐죠. 오른 상태가 됐고, 뭐 여기도 얘기 나오지만 국채 입찰,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전에 있었던 국채 입찰도 뭐 잘 끝났어요. 이게 만약에 입찰 자체가 원하는 수량보다 입찰자가 적으면요, 이걸 다 완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금리 올려야죠. 금리 올려갖고 우리 금리 더 줄 테니까 좀 사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이게 입찰이 잘 됐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좋게 본 거죠. 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선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려했던 게 10년물이 입찰이 제대로 안 되면 또다시 금리를 올려서 이제 내놓을 텐데, 그러면 결국 전 시장에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잘 끝났어요. 잘 끝나니까 일단 뭐 당장 그렇게 또 오를 만한 그 요인이 하나 없어졌네, 원인이 하나 없어졌네, 이러면서 좀 안심을 한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전월 대비 0.4%, 네, 기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음식하고 에너지 빼면은 뭐 0.1% 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이 물가 지수가 확 치솟아 오를 거다. 물가가 막 오르고 뭐 막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해갖고 불안해했는데 막상 열고 나서 보니까, 예,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인플레이션 심하게 올라가지 않네 하면서 안심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투심이 좀 살아난 거죠. 살아나면서 이제 많이 눌렸던 이런 쪽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미국도 이제 보면은 그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다시 탄력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이쪽도 이제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쪽도 그렇고 이제 올라갔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양회하고 미국의 부양책에 관련해서 어떤 그 숙제라 그러긴 그렇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부양책인데, 한번 이제 이렇게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미 하원에서 어쨌든 2,1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가결이 됐고 13일 정도에 이제 서명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하원에서 이제 한 명은 반대했는데 자기가 냈던 거랑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반대했지 이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에요. 상원은 뭐 반대했고, 사실 상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비용이, 그러니까 이 전체 그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얼마였죠? 1조 9천억 그 달러가 아니라 상원에서 얘기했던, 공화당이죠. 죄송합니다. 공화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6천억인가요? 7천억 달러 규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뭐 과하다 하면서 당파적 법안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무관한 조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러죠.
엄청난 변화 줄 거고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를 구할 것이다 라고 피력을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최대 1,400달러 개인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 연방 추가 실업수당 지원 연장하는 거,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 수업 재개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네. 근데 소득 기준에 따라 제가 엊그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8만, 그 연소득 8만 달러 그 이하, 네, 그런 거랑 해서 소득 기준들이 있죠. 음, 그래서 7만 5천 달러 이하는, 네, 1,400달러 다 받는데, 7만 5천부터 시작을 해서 8만 달러까지는 좀 단계별로 이 1,400달러가 줄어들어요. 그 이상은 못 받고. 근데 이렇게 좀 바뀌었죠. 상원에서. 그 내용이 바뀐 걸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건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100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150만 원, 160만 원? 네, 그 정도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성인 1인당. 자, 그 다음에, 연소득, 네. 8에서 10만 달러는 이제 못 받고, 원래는 기존 안에는 10만 달러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8만 달러 이하로, 네, 8만 달러 미만, 네, 미만 이하, 네, 글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받게 됐죠.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300달러인데, 이제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됐고, 그러니까 9월 6일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그리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네, 3,600달러 확대를 했죠. 세금도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네. 대면 수업 재개 지원에 1,250억 달러. 학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려면 이런 방역 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 게 많을 거잖아요. 네, 뭐 마스크도 그렇고 이렇게 플라스틱 판처럼 돼서 서로 이렇게 뭐죠? 격리되게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온도계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코로나 검사 추적에 480억 달러, 백신 프로그램 개발, 공급 지역에 70억 달러, 그리고 저소득층 영양제 프로그램을 15% 확대, 주거 지원도 215억 달러,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이것도 포함됐죠. 예전에 일종의 오바마 케어 했을 때 그런 내용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실효가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급이 될 거고, 그러면 이 1,400달러는 이제 대상자들한테 바우처로 이제 우편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돈이 들어갈 거예요. 네. 한마디로 돈이 풀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같은 그런 건데, 그렇죠? 2,160조 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됐을 때 당장 수혜주는 뭐냐? 네. 소비 증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네, 소비 쪽. 네. 소비 쪽이 이제 뭔가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쪽.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백신 접종이 되면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도 많이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것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트, 네, 그 우버 같은 거예요. 우버. 차량 공유 차량. 그러니까 코라면 오는 택시 같은 거죠. 네, 이런 것들. 레스토랑, 놀이동산. 네, 이런 것들. 그쵸?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이랑 비슷해요. 네. 그런 데를 또 얘기를 하고, 여행주. 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여행 쪽 이런 쪽이 또 아무래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호텔이나 이런 쪽 리조트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공주, 네, 여기도 나오네요. 국내선 중심 되겠죠. 아직은 국제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가 많을 것 같아서, 제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부터 될 거니까, 국내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선 뭐 하는 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식품, 네, 이런 쪽. 아웃백 같이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죠. 네, 모여 사는 레스토랑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쪽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뭐 전기차 이런 데 관련된 중소형주, 예,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뭐 몇 가지 좀 봤던 것들도 있었죠. 네, 그 삼성이나 이런데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업체 거기다 기업 분석 한번 한 적도 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것도 뭐 이렇게
LG 쪽이랑 연관돼 갖고 하는 기업도 있었죠. 그런 데들이 많이 이제 좀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되면은 이달 중에 이제 대상자들한테 돈이 들어가요. 자, 요거 갖고 좀 하나 좀 먼저 이제 고민거리를 하나 좀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종목 발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에 돈이 풀려요. 개인들한테 돈이 풀려요. 네, 1,400달러. 네, 이렇게 지급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디다가 쓰면서 해볼게요. 네, 제가 뭐 딴 게 없어서 그림판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1,400달러 USD예요. 1,400달러. 네, 뭐죠? 1,400달러가 이제 지급이 돼요. 사람들한테. 누구? 뭐 75,000부터는 차등으로 되지만 어찌 됐건 8만. 네. 8만 연소득 8만 아래로 네, 지급을 해요. 자, 이런 상태예요.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정도 수익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따져볼 게 좀 있어요. 1,400달러 이거를 받는 요 계층들 1,400달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75,000달러 그쵸? 75,000 75,000달러의 연소득을 받는 그 사람은 1인당이에요. 1인당 75,000달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1,400달러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5,000에서 8만 달러까지는 이제 차등으로 줄겠죠. 1,400달러가 뭐 1,200달러 뭐 1,000달러 뭐 이렇게 줄겠죠. 자, 그러면은 75,000 이하 연소득이 이거 딱 이하인 사람이 1,400 받는데 이게 뭐 결혼해갖고 부부라고 쳐요. 네, 부부라고 이렇게 치고 그래서 부부가 1인당 이건 1인당 기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해서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둘 다 연소득 75,000 이하라고 쳐요. 네, 그러면 둘이 받는 돈이 얼마죠? 2,800달러요. 자, 2,800달러. 네, 여기 뭐 세금 미국 워낙 세금을 많이 내니까 세금이랑 이거 좀 빼더라도 뭐 세금 빼고 못하고 그냥 대충 6만 달러로 칠게요. 네, 6만 달러 실제 받는 수령액이 6만 달러 치면 12로 나누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12로 나누면 바로 계산 나오죠. 암산으로 5,000달러잖아요. 그쵸? 월 5,000달러를 받아요. 부부잖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죠. 한 달 수입이 10,000달러예요. 10,000달러. 네, 부부 합산 소득이 한 달에 10,000달러.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둘이 합해서입니다. 부부 둘이 1인당 5,000달러. 네, 둘이 합산해서 10,000달러예요. 왜냐면 연소득 6만 달러라고 이제 세금 제외하고 나서 세후, 네, 세후예요. 세후 이거 정확하게 계산한 거 아닙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세후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은 1인당 5,000 10,000달러예요. 10,000달러가 되면 뭐가 되죠? 2,800달러가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당장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이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더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뭐가 되죠?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럼 이 돈이 지금 정부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써라 그러고 돈을 줬는데 사실 이 돈이 월 수익을 부부 합산해 이렇게 벌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딘가로 갈 수가 있어요. 어딘가로 소비를 안 하고 딴 데로 갈 확률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미래를 대비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 저축할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뭐죠? 또다시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돈 받은 거 네, 당장 뭐 이거 내가 없었던 돈 들어오는 거니까 주식 투자하자. 네,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고 싶으면 그동안 억눌렸잖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억눌렸어요. 억눌렸으면 이제 돈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2,800달러를 받아갖고 1인당 1,400이죠. 죄송합니다. 1,400달러를 받아갖고 소비를 해요.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동안 참으면서 저축을 했어요.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슈퍼 세이빙, 되게 과도한 저축이란 얘기, 과잉 저축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 전에도 이제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저축을 했어요. 얘하고 얘가 소비로 같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판단이 이겁니다. 이거냐. 자, 전자의 경우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럼 주식은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근데 요 후자, 그냥 소비로 다 쓰겠다. 이건 소비예요, 소비. 나는 이걸로 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거 소비하겠다. 그럼 뭐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뭐 2%까지 네, 뭐 바라보고 있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뭐가 되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또다시 금리 얘기가 나와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또다시 자금이 이탈하면서 내려가겠죠. 자, 이런 패턴이 와요. 자,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거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1번이다. 그러면 이 현재 여기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갈 수 있는 종목, 뭐 반도체라던가 기술 종목들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규모 부양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규모 부양안의 대다수는 경기 부양이 사용되잖아요. 그럼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데, 경기 개선되는데 활용될 돈들, 뭐 도로를 놓거나 건물을 짓거나 어디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특히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그린, 뭐 녹색 에너지 이런 쪽으로 투자 많이 할 거예요. 풍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탄소 절감 이런 거 할 거고 전기차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쪽 관련된 종목 그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갈 테니까 이 주식도 결국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 전기차도 그렇고요. 네, 전기차. 제가 보기엔 전기차 쪽. 그다음에 배터리 쪽. 그렇죠? 그다음에 그린인 게 뭐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린 에너지 쪽.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쪽들.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겠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조금 눌려져 있었던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도 벌어지겠죠. 뭐 콘크리트 교각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뭐 도로 이런 데들, 그 도로 보수도 그렇고 그런 데 관련된 것들 이제 될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여기랑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투자하면 되죠. 전기차 배터리 쪽, 전기차 뭐 용품 쪽에 대한 거, 자율주행차, 뭐 그리고 풍력이나 뭐 태양광 관련된 것들, 미국이랑 실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데들,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인프라를 하는데 공장 짓거나 이런 데 거기에 뭐 연관이 될 종목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쪽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쪽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뭐예요?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죠? 세계 인플레이션. 그럼 뭐가 돼요? 세계 인플레이션이 되면 당장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금리하고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나오더라도 이건 개인에 대한 거고, 가장 큰 대규모 자금들은 경기 회복에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 경기 민감 주제 한마디로 경기 민감. 네. 제가 그때 이제 요즘 며칠 어제도 그랬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유통이라던가 물류, 네, 운송, 항공, 그쵸? 그 다음에 뭐 창고, 했죠? 창고 이런 쪽도 할 거고, 이제 언택트였다 이제 컨택으로 넘어가는 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거, 호텔, 대형 마트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들. 이제 그런 데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거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재 쪽도 이제 생활용품 관련된 거, 리테일 이런 데들, 네. 마트, 리테일.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은 주식 중심으로 해갖고 그동안 주가를 상승을 견인해 왔던 종목들로 가시는 거고, 이쪽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양쪽 동일하지만 어쨌든 금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뭔가 소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을 갖다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숙제라는 표현보다 고민거를 던져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시는 거고,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그걸 예측을 하시면서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쪽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 소비가 많아지고 있다, 이걸 계속 주시해야죠. 난 투자했으니까, 분석하고 투자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방향 가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다 딱 봤더니 1번이 아니라 소비 쪽으로 가고 있어. 소비 쪽으로 맞네? 인플레이션 우려 나오겠네? 주식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영향을 받을 거고, 금리, 네, 그런 다음에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다시 바꿔야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애들이 가겠지만 당장에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고민거리예요. 중국 양해 이제 오늘 끝났어요. 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제일 큰 게 뭐냐, 반중 민주 세력 퇴출,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 선거제 개편, 이게 딱 나와요. 성장률은 어쨌든 6% 이상 제시, 뭐 이런 거 뭐 괜찮죠. 성장률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어쨌든 좋게 가져가겠다. 근데 문제는 홍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홍콩의 자유권이 좀 많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됐죠. 네. 자,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친중적인, 원래 뭐 중국이긴 하지만 친중적인 그런 성향으로 좀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됐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걸 과연 당장 내일 홍콩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홍콩의 경제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 자율성이 많이 없어지고 약간 그 중국 공산당화 이렇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외부 투자자들은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영향받는지 이런 걸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 이제 내일 홍콩 증시가 어떻게 영향받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 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주시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SK 케미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종목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패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추천은 아니고. 네. 자, SK 케미칼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코스피 상황,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 강렬한 매수세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요 박스권, 기존 박스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일단 박스 안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기존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횡보 추세에서 이제 약세장 하락형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이걸 돌려놨어요. 돌려놨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고 다시 원자리에 오는 건데, 기관이 원했던 거는 2,900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뭐 기관이 계속 매도했잖아요. 연기금도 매도 많이 했고, 그렇죠? 연기금 매도 규모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외인들 매수가 워낙 강했잖아요. 순매수 뭐 1조 4천억 너무 강했으니까 그걸 누르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기관이 원했던 건 여기까지 내려서 어떤 추세 자체를 약간 약세장 추세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거든요. 외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급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기관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을까? 그게 내일 나올 거예요. 기관이 내일 거세게 또 기관이 한번 매도를 강하게 하면 또 1조 넘게 막 순매도만 1조 넘게 매도하잖아요. 네, 순매도 규모로 다시 일로 돌려놓으려고 할지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갈지 이거는 내일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박스권이냐 아니면은 약세냐 이거는 이제 내일 상황에서 봐야 돼요. 지금 하루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내일 다시 밀려나면 이 추세는 다시 하락 추세로 잡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내일 또 버텨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동안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박스에 대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그 고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일은 이제 그게 좀 중요합니다. 3천을 지켜내느냐 다시 밀리느냐. 자, 밀려낸다 그러면 기관들은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냥 기관이 그동안 했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보면 기관이 또 매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내일 이제 외인 매도가 워낙에 거세게 해서 혹시라도,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외인들이 매도로 다시 바뀌어갖고 거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방어 차원의 매수가 나오겠지만 뭐 당장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외인들이. 그러니까 기관이 좀 매도를 내일 늘리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차트가, 네, 얼어붙었네요. 이게 동작 움직이질 않고.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케미칼, 네, 상황을 보면 오늘 사실 케미칼 장중에 오늘 지켜보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오전장에서는 그래도 모양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모습이 시초가도 또 어느 정도 괜찮 있게 시작을 했고 28만원 돌파 시도까지 또 나왔었고 오전장에 이제 두 번이나 그게 나왔어요. 차트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오늘 오전만 해도 상황이 되게 괜찮았어요. 오늘 오전이거든요. 12시가 여기가 12시입니다. 오전장 상황을 보면 시초가 자체가 올라가서 시작했어요. 여기 자체가 어제 종가가 여기 있는데 종가보다 올라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라가서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28만원에 대해서도 이제 돌파하려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가격 자체가 보면은 27만 여기 5천원이잖아요. 여기가요. 그 위에 어제 이제 종가 그 부분 어제 종가랑 비슷하거나 이제 그보다 위에 네, 그 상태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흐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오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쭉 빠졌죠. 네, 빠지면서 이때 조금 위태로웠던 게 27만원이 한번 깨졌었어요. 27만원. 그래서 좀 그랬는데 뭐 금방 회복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27만 깨졌으면 상당히 좀 골치 아플 뻔했는데 요 라인이 지금 27만원이에요. 제가 이거 거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7만원 선인데 27만원이 깨져갖고 여기서 만약에 흘러내렸다 그러면 되게 골치 아플 뻔했어요. 솔직히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될 뻔했는데 보시면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오자마자 또 다시 한번 누르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좀 27만 4천원.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눌린 다음에 올라가갖고 네, 27만 7천원까지 한번 올려쳤는데 밀렸죠. 밀리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괜찮았어요. 오늘 투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개인들이나 외인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어제보다 줄었고요. 이 매도 규모를 보시면 매도 규모는 거래량이 이제 약간 줄었죠. 근데 보시면 매도 규모가 외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 많이 줄었어요. 네, 보시면 여기도 한 5만 이상 줄었고 여기가 거의 한 40% 가까이 줄었죠. 그래서 상당히 수급상으로 되게 괜찮았는데 기관이 매도가 확 늘어났어요. 이때 비교하시면 기관 매도가 확 늘어났어요. 네. 전반적으로 매도를 늘렸죠. 보시면 투신, 금융투자 뭐 다 늘렸는데 연기금 보시면은 이게 근래 들어와서 거의 최대양이에요. 보시면 최대양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연기금 여파가 좀 많이 컸어요. 오늘 사실 주가가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걸로 가고 있었는데 연기금 여파가 오늘 좀 많이 컸어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지수를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이제 더 매도도 같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연기금 매도가 많았고 매수를 보면 연기금은 거의 매수할 생각도 없어요. 네. 그나마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매수는 들어왔는데 투신도 거의 뭐 매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인이나 외국인 보면 그래도 매수량들이 보면은 개인은 조금 투심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 뭐 그런데 외인들은 좀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개인하고 외인 순매수 그 상태고 투신하고 그러니까 기금 운용 쪽이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금 운용사 쪽이 좀 매도 형태로 좀 잡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합니다. 내일 만약 기관이 지수를 누른다 그러면은 또 이 자산운용사 기금 운용 쪽이죠. 이쪽이 또다시 매도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지수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외인들 그 매수로 올라갔는데 또다시 누르려고 할 때 여기가 또다시 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외국인의 매수 규모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나마 괜찮았던 모습은 어쨌든 27만원을 지켜낸 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눌렸었죠. 그 여기도 한번 올라갔다 이렇게 눌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27만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지를 했던 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그걸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없고 내일 아마 기관하고 외인의 싸움이 좀 치열할 텐데 어느 정도 또 외인들 반발 매수도 좀 들어와 주고 기관은 투신이 약간 보병이었긴 한데 투신이 뭐 매수 안 하더라도 매도량 줄여주고
연기금이 조금 줄여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반등세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뭐 연달아 지금 오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참 며칠 동안에 전체 추세를 보시면 거의 양봉 자체가 없어요. 이때요. 이때 잠깐인데 이것도 보시면 전날보다 종가가 내려갔어요. 여기도. 그리고 갭으로 갖다 밀리고 하면서 이때 이후로는 이때도 이날보다 종가가 좀 떨어졌죠. 뭐 이날부터죠. 이날부터 보면 종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연속으로 지금 종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면 지금 시그널도 그렇고 한번 이제 종가가 조금 들어 올려질 때도 이제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내일은 일단 외인하고 기관이 한번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이 종목은 그 싸움에서 조금 소외를 받고 그리고 연기금이 좀 이거 심하게 조금 나왔는데 연기금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외인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좀 반등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27만 원이 살짝 깨지긴 했는데 거기서 바로 반등된 거 봐서는 27만 원을 일단 바닥으로 놓고 한번 반등 신호를 좀 가져보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반등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내일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위로 열려 있는 것보다는 좀 아래가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딴 거보다 27만 원 지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단계별로 가야 돼요.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연기금 매도가 참 연기금이 오늘 여기저기에 좀 매도가 많았죠. 금융투자도 매도가 많았고, 또 이제 금융투자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금융투자 매도 자체가 좀 많았어요. 매도량 자체가 많고 연기금 매도가 많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오늘 누리려고 했던 날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기관이 또다시 누른다 그러면 여기도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외인들이 얼만큼 여기에 받쳐주느냐.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외인들 매수가 필요할 때 또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제 외인 매수를 통해서 조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13,000원 이거 지켜내야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13,500원만 가면 고질적으로 이게 밀려 내려가는 이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두 번을 급등해서 뚫었다가 밀려 내려갔거든요. 사실 자리를 못 잡고 한 번에 뚫는다는 게 이런 것들은 조금 힘이 딸려요. 힘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걸 차근히 올린 다음에 지지라인 같은 거 다져놓고 여기 보시면 정 없으면은 11선 같은 것도 있잖아요. 20선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져놓고 이제 올라가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면서 특정 지점을 이렇게 터치를 자꾸 하면요 어느 한쪽으로 뚫릴 때 확 뚫리기도 해요. 네,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 종목의 수급이나 차트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차트는 중요 자리, 중요 가격선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평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장세 자체가 지금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 장세, 그리고 전체 장 자체가 변동성 있게 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3천원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좀 급등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외인하고 분명히 기관 간에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 개별 종목들한테 영향을 줄 텐데 사실 이런 종목 지수 장세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좀 분석이 약간 의미가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이제 종목 추천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판단하실 때 참고만 되시라고 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이제는 대형 항공사는 사실상 아시아나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대한항공 유일한 체제가 됐죠. 대제가 됐고 이런 데조차도 이제 금융투자 이런 데는 매수를 했고 외인들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항공 쪽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좀 많이 움직일 소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폭을 지금 갖고 있죠. 여기서 그쵸? 조정폭을 갖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 하단이 지금 점점 내려가는 추세로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줬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이제 하단을 놓고 27,000원이네요. 27,000원 지지를 보면서 27,000원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선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60선 네, 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좀 아까 제가 차트가 오류가 생기더니 전에 이제 설정해 놨던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제가 다시 봐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편하시죠? 60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올라오면서 또다시 지지냐 아니면 하방이냐 요게 나올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27,000원 지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백신도 맞추고 하니까 완화가 된다.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여객 운수뿐만 아니라 여기 화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물 항공도 있기 때문에 항공 운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3만 원까지 또 한번 이렇게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만 원 하단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느냐, 특히 27,000원 지지받고 반등하느냐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하단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항공이 뜨면서, 그리고 언택트 상황이 되면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종류도 또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인들도 그러면 매수를 좀 많이 했던 편이죠.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 누를 때는 물론 여기 그 기간에 매도문이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네, 이쪽이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해결돼 간다, 백신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단기 이게 보면은 전체 차트를 보면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단기 상승, 그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부담감이 있고, 지금은 고점은 일단 9만 원을 잡으시면 돼요. 9만 원 위는 아직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지금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조정폭이 8만 5천 상단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8만 5천 원 상단까지 요 부분까지 이제 조정폭이 나오는 경우, 왜냐면 백화점주가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아니다, 뭐 거기까지 기다리기 싫다, 좀 빠르게 좀 하고도 싶다 그러시면 최소한 여기 양봉이 나오고서 조정받았던 여기 위치 있죠, 여기까지는 한번 조정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86,200원, 그러니까 뭐 88,000원하고 좀 갭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88,000원에서는 한번 이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이 조금 조정폭이 나올 때 접근하셔갖고 9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세계. 네. 신세계 마찬가지로 조금 컨택트 되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여기도 연기금 보시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동안 그 매도사가 많은데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들 매수세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트상 보면은 지금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상승을 좀 많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여기서 접근하시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깨지면은 이게 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단기 상승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깨지면 그 직전에 한번 이게 눌렸던 자리들 여기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7만 27만 3천원, 27만 3천원, 그러니까 28만원이 살짝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7만 3천원하고 여기 크지 않으니까 28만원 전후로 해갖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요, 단기 상승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내려왔을 때 한번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이제 매매하시겠다고 29만원을 목표로 이렇게 상단으로 놓고 하시면 참 좋아요. 30만원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장기로 보실 때는 미리 조정대 잡아놓고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그 컨택트, 대면으로 이제 넘어간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되면서 조금 완화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리고 경기 있잖아요. 경기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나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장기로 봐야 되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더 조정폭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해서 29만원 상단을 놓고 매매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탭에서 안 보이는데 또 대형마트 있죠? 이마트. 네, 이마트. 자, 이마트도 보시면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 기간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매도가 많지 않아요. 매수가 어느 정도 있고 외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좀 매수 많이 했고 뭐 연기금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쿠팡이 상장되는데 쿠팡이 상장됐을 때 이마트몰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약간 박스 형태로 좀 돼 있죠. 여기 한번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고 전반적인 큰 박스는 사실 이 정도 구간에 있어요. 이 정도 구간에 좀 위치해 있고 여기보다도 살짝 낮게 있겠네요. 네, 이 정도. 자, 이 정도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니까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단을 갖다가 거의 한 18만 4천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직 주가가 계속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데 얘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요 정도 17만 4천 원, 네, 17만 4천 원 상단까지 한번 또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기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차는 18만 원 잡고 2차는 여기 한 요 정도 선 잡으면 돼요. 18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는 또다시 이제 컨택이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대면 환경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했다가 좀 장기로 보는 겁니다. 이건 장기로 하면은 뭐 19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호텔업도 또 많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 연기금융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투신도 그렇고 이제 금융투자도 그렇고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외인들도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전체 차트도 보면은 좀 완전 횡보세로 가고 있어요. 한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은 되게 아마 면세점도 좀 껴있고 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이렇게 눌린 적도 있죠. 내려와서 이렇게 눌렸다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82,000원 정도 여기서 또다시 지지 확인할 것 같아요. 네, 83,000원은 살짝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83,000원 하단, 그 다음에 82,800원, 네, 82,800원이나 900원쯤 여기서 지지 받는지 보시고 상단은 한 84,700원이나 84,500원 이 정도 뭐 안전적으로 84,500원 정도 상단 목표로 잡고 단기적으로는 가면 뭐 박스권 매매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언택트 상황이 벌어지고 하면은 88,000원까지도 올려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컨택트 상황, 그러니까 대면 상황이 되면은 여기까지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면세점 부분도 그렇고 호텔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종목이죠. 여행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눌렸어요. 눌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또 이제 움직일 만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금융투자 아니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메리트를 못 느끼고 오히려 지금 매도가 좀 많아요. 외인들 같은 경우도 순매도가 있는데 약간 개인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연기금 크게 관여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요즘 좋죠. 연기금 매도가 많을 때 연기금이 크게 관여 안 하면 좋아요. 자, 투신 매수한 상태고 금융투자도 약간 매수 쪽이 좀 더 많죠. 최근에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양이 많지 않아요. 매수가 들어올 땐 좀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매도가 많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볼 때도 얘도 보면은 지금 오랫동안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오랜 기간을 지금 벌써 이루고 있잖아요. 사실 저 위에는 자꾸 올라갔다 밀린 거라 한 요 정도 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22,650원이잖아요. 상단 24,000원 잡고 있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래 한 22,000원, 뭐 22,200원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22,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보통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22,200원 정도를 바닥 지지로 보고 상단을 한 23,900원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컨택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한 25,000원까지 1차로 볼 거고 거기서 실적 잘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데들 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리테일 관련돼서도 또 많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테일도 이제 뭐 쿠팡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런 그 소비재뿐만 아니라 소비 상품들, 소비재들이나 뭐 생활용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창고나 운송 쪽 이런 좀 많이 늘어나니까 이쪽도 뭐 그동안 많이 좀 눌려 있었던 것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그렇게 매도하는데도 순매수요. 이건 직전 2월달 2월 17일부터 지금 3월달까지 투신도 보시면 그쵸, 보험도 상승 여력에 대해서 괜찮게 보고 있어요. 기간 보면은 뭐 좋잖아요. 외인들도 그렇고. 자,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다 최근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 상태를 보면 얘는 지금 출렁출렁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살짝. 근데 지금 조정이냐 아니냐 이걸 보고 37,000원에서 지금 다시 반등이냐 추가 조정이냐 이렇게 보는데, 내일 만약에 장세가 안 좋으면요, 보시면은 얘가 이 부분 올라갈 때마다 한번 밀린 적이 있거든요. 그쵸? 밀려날 수도 있어요. 밀려나면은 전체 추세를 볼 때 얘는 뭐 이렇게 막 파동치면서 다니건 하는데 최소 35,000원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단으로 보면 35,000원 정도는 바라보는데, 거기까지 빠져서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6,000원 정도 이렇게 하단으로 보고, 이 부근으로 올 때 매수를 해서 제일 여기가 지지를 잘 받는지 봐야 돼요. 지지 못 받으면 이렇게 깨집니다. 36,000원에서 지지 받고 하면은 1차로 37,000 하단 한 36,900원, 800원, 네, 36,500원 안정적으로 그 정도 잡고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좀 회복된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 보시면 위아래 폭이 10,000원 차이, 1,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7,5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요 몇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케미칼하고 엔지니어링만 붙잡고 계시면서 너무 이제 답답하시니까,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시니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주실 분들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유지하신 분들도 현금의 일부를 약간 이런 쪽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장세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지 않게. 네, 현금 비중 유지는 지금 계속 중요해요. 중요한 때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시면서 좀 답답하실까봐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그래도 자금도 좀 회복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수익도 내시고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런 형태로 한번 좀 제시를 해봐 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참고만 좀 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막 사셔라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또 찾으시면서 또 이 업계,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 업종들의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상승하는 날 이제 뭐 케미칼이나 이제 엔지니어링 주주분들은 상승하는 날 하락하는 게 또 더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 뭐 주식이라는 게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 또 가겠죠. 네, 갈 거라고 믿고, 일단은 지금은 장세를 떠나서 좀 연기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좀 약세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연기금도 뭐 죽을 때까지 팔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 자체가 투심이 좀 약한 상태에서 연기금 매도가 좀 부담되는 상태긴 해요. 오늘은 이제 외인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태라, 내일 어떻게 될지 외인들의 좀 모습을 좀 시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일 외인들이 매도세로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골치 아파요.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간 매도가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뭐 확인할 포인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내시고요. 무엇보다 힘내시고, 저도 뭐 기운 내서 할 테니까 다 힘내시고요. 어찌됐건 꼭 이제 좋은 결실들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